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소대장.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송골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불화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송골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유이연. 나의 아버지는 부사관 출신, 외가에는 장교가 많은 집안이기에 자연스레 내 장래희망은 국군 장교였다. 하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꿈이 바뀌었고 때가 되어 2010년 병사로 입대하게 된다. 집과 가까운 게 좋다는 생각에 영고지 복무병을 신청, 306을 거쳐 신교대에서 훈련받고 땡땡연대로 자대 배치받아 K포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K포병으로 배정받고 중대에 갔을 때 처음 날 맞이해준 사람이 이번 편의 주인공 소대장님이다. 소대장이라 하면 무조건 장교인 줄 알았는데 중사라서 좀 의아했다. 소대장님은 영화배우 임원희를 닮았기에 볼 때마다 임원희가 생각나서 참 친근하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바 군인이란 모름지기 우리 외가의 장교분들처럼 당연히 엄근진, 매사 진지하게 임하고 장난기 없는 것이 스탠다드인 줄 알았다. 그런데 소대장님은 그와는 반대로 동네 형처럼 그냥 전투복 입은 껄렁껄렁한 한량 같은 사람이라 내가 생각하는 군인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20대지만 30대처럼 보였고 여자친구도 없어서 만날 나도 여친 가지고 싶다 라고 뜬금없이 소리를 질러댔다. 일과 시간에는 의욕적이지 않으며 열심히 하는 병사들에게는 뭐 간부하려고 그냥 적당히 해, 몸 상해 라며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충 하자 이런 말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다. 본인이 근무 서는 날이면 저녁 점호 시간에 방송으로 야 외제 담배 10,000원에 산다 선착순 하면 다들 싸제 담배 팔려고 행정반으로 전력 질주를 하질 않나. 야간에 화장실 가려고 행정반 지나가면 모바일 게임 하면서 야 이현아 이 게임 캐릭터 이거 해봤냐? 이거 뭐 키워야 좋은 거냐? 그런 소대장을 보며 직업군인으로 지원 안 하길 잘했네.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야. 소대장은 군인에 대한 나의 환상을 박살내준 사람이었다. 어느덧 나는 일병이 되었고 GOP 교대 기간이 되어 우리 대대가 GOP로 올라가게 되었다. GOP로 올라가기 전 훈련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우리 소대도 K4 사격 훈련 일정이 잡혔다. K4는 고속 유탄 발사기라 불리는데 쉽게 말해 수류탄을 쏘는 총이다. 이 녀석도 총인지라 사격 중 종종 고폭탄이 발사되지 않는 기능 고장이 발생하기 마련. 이때 걸린 고폭탄을 손이나 드라이버, 고무망치 등을 사용해 최대한 살살 쳐서 총기 밑으로 떨어뜨리고 안전하게 받아야 한다. 고폭탄의 공이를 한 번 때린 상태라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고 실제로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와 동기, 선임들은 사격 전까지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 열심히 연습했다. 대망의 사격날, 소대장님이 휴가 중이어서 부소대장님의 인솔하에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한참 사격이 진행되고 드디어 내 사격 순서. 첫 사격이라 긴장했지만 이내 발사되는 고폭탄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연발, 3연발을 쏘는데 양 엄지손가락으로 트리거를 꾹꾹 눌러봐도 사격이 되지 않았다. 나는 배운 대로 기능고장! 이라고 외치며 뚜껑을 열었고 약실에는 공이가 때린 발사되지 않은 고폭탄이 보였다. 순간 나는 멘붕에 빠졌다. 연습할 때 선임병에게 듣기로 터지면 반경 5m 이내는 걸레짝이 된다고 힘주어 말했던 고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말 무서웠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물러서는 상황. 대대장, 중대장이 제일 먼저 안전방벽으로 들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보였고 부소대장님도 허둥지둥 하셨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쩌지? 그때였다. 방탄에 전투조끼를 입긴 했지만 웬 사복 입은 사람이 내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아닌가. 여긴 사격장이기에 군인인 것 같은데 왜 사복이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얼굴을 보니 임원희 소대장님이었다. 휴가 중이었지만 사격훈련이 걱정됐던 소대장님은 사격장에 들러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거침없이 내 옆으로 온 소대장님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며 이현아 쫄지마 임마, 사내 식기가 쫄기는 뒤로 빠져! 라고 말하며 불발된 고폭탄을 능숙하게 고무망치로 두드리며 조치하기 시작했다. 그 시끄럽던 사격장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소대장님의 고무망치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몇 번의 망치질 끝에 소대장님은 능숙하게 불발탄을 떨궈냈고 별거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조치를 끝내셨다. 평소에는 명예도 의욕도 없어 보였던 참군인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내가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군인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 이후 소대장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같이 K4였던 동기가 치사병으로 전직, 열심히 조리하던 중 아래 CP에서 부식 차량이 올라왔다. 원사님께서 선탑하셨는데 야! 얼른 옮겨라! 동기는 달려가 부식 차량의 문을 열었다. 그런데 제대로 잘 쌓아놓지 않아서인지 문을 열자마자 식재료들이 앞으로 우수수 떨어져 버렸다. 그걸 본 원사님은 야! 삐리야! 그거라도
제대로 못 옮기냐? 라고 소리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소대장님은 무슨 일이야? 문을 열자마자 식재료가 쏟아져 내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기의 얘기를 들은 소대장님은 원사님에게 아니 처음에 받은 식기들이 잘못 쌓은 걸 왜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뭐 윤삐 너 지금 나한테 따지냐? 애들 앞에서 창피한 줄 아십시오 라고 말하며 동기를 취사장으로 데려갔다고. 아니 아직 장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중사가 몸배짱으로 원사에게. 그날 사건은 동기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영웅담 퍼지듯 퍼졌고 우리는 이 사실을 중대장님께 보고했다. 우리 편을 들어준 용감한 소대장님을 지키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보답이었던 것. 그 후 중대장님의 빠른 조치로 부식 선탑 간부는 바뀌었고 소대장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대장으로 추앙받게 된다. 지금 생각해보니 소대장님은 참 한결같은 사람인 것 같다. 동네 형 같은 사람. 건들건들 장난기 많고 가벼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려운 동생들을 위해 몸소 나서는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 평소에는 군인 같지 않지만 때가 되면 참 군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후 소대장님은 장기 복무가 되셨고 여친도 생겨 결혼에 꼬린 딸아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 소대장님을 보고 다시금 간부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소대장님과 중대장님, 소대원들의 격려와 도움 끝에 부사관에 합격. 어느덧 그때 소대장님과 같은 중경 간부가 되어 지금도 복무 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대뽀 말년중이.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훈이훈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6%, 구라 4%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훈이훈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재훈. 때는 바야흐로 2010땡년. 전방에 신교대로 배치받은 나는 휴가 많이 준다는 GOP 행보가님의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 GOP에 지원하게 되고 2등병에서 상병까지 1년 꽉 채워 GOP에서 군생활하게 된다. 당시 우리 소초장님께서 철제 근무를 서시던 중 부상을 당하게 되어 다른 대대에서 말년 중이가 땜빵 와 있는 상태였다. 병사들은 갑자기 소대장이 바뀐 것도 의아한데 이 바뀐 소대장이 다른 대대에서도 유명한 패급의 무대뽀 말년 중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던 터라 왕고 선임을 중심으로 다들 소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GOP는 한반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어지는 철책을 지키는 곳인데 나는 우리 사단이 경계하는 섹터에서 제일 좌측에 위치한 1소초에서 근무했다. 우리 섹터의 좌측 초소는 타사단이었는데 당시 우리 소초장보다 계급이 낮은 소위가 소초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육사 출신이라는 소문이 우리 소초에까지 퍼졌고 그 때문인지 타사단 연대장급 참모진들이 우리 소초까지 방문하는 경우가 잦았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한겨울. 온도계는 영하 30도까지 눈금이 있는데 아예 온도계에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 날이 많을 정도로 GOP의 겨울은 정말 미치도록 추웠다. 이렇게 추운 날 산을 타며 야밤에 10시간 넘게 근무를 서다 보니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순간 잠이 들고 말았고 내 부사수까지 잠들어 버리고 만다. 그리고 하필이면 FM64 출신 타 소초장에게 수화를 뚫려버렸고 진짜 개 털려버리고 말았다. FM64 소초장은 우리 소초에까지 통신해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우리는 왜 졸았을까 자책하며 교대를 위해 소초로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 무대뽀 말년 중이 소초장께서 친히 배웅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타사단 소초장에게 30분 동안 털리고 또 우리 소초장에게 영혼까지 털리겠구나. 한숨도 안 나올 정도로 긴장된 순간 그런데 갑자기 우리 무대뽀 소초장이 어떤 X가 감히 우리 소초원들에게 소리쳤어? 이 삐리 오늘 내가 죽인다. 따라와. 그러고는 우리가 털렸던 산 정상 초소 방향으로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우와, 우리 무대뽀 소초장은 자기 소초원만큼은 끔찍히 챙기는구나 라고 감동하며 산 정상 초소까지 소초장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다. 평소에는 서로 존대하며 인사하던 타사단 육사 소위를 불러내더니 너 몇 개야? 시전 후 샤우팅을 갈기는 소초장. 당시 새벽이었는데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고성이었다. 네가 뭔데 우리 애들한테 끼리냐? 내 새끼들 혼내도 내가 혼내. 응? 박재훈 엎드려! 하나의 근무를 둘에 잘 서자! 나는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또 한 번 신명나게 탈탈 털렸다.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인생 나쁘리란 법만은 없다. 그때 혼난 그 산꼭대기 초소에서 정확히 일주일 뒤 정신줄 똑바로 잡고 근무 서다가 몰래 순찰온 대대장님에게 FM 수화하고 브리핑도 잘해서 4박 5일 포상도 받으며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말년 중이 형 잘 지내? 그때 우리가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인정 안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했던 것 같아. 한참 어린 동생들 받아준다고 고생 많았어요. 항상 건강하게 잘 살아.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